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K-팝 공연 확대, 또 최근에 엔터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엔터와 미디어를 커버하고 있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진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쪽 엔터와 미디어를 커버해주고 계셔서 그런지 화사합니다. 스튜디오가 한층 더 밝아졌는데요. 분위기도 밝아요. 요즘 엔터주가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고 사실 어제 시간 외에서도 반응을 했기 때문에 먼저 기업부터 살펴볼 텐데요. 하이브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앞서서 이 BTS 군입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븐틴이라든지 뉴진스, 르세라핌 등 반응이 좋은데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어닝 시즌이고요. 하이브가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이번 1분기 실적에도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BTS 그룹 활동 없이 3개 분기 실적이 모두 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연달아 보여주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여러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BTS 그룹 활동 없이도 견조한 외형 성장과 그리고 이익의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일단 숫자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분들 이제 수급도 좀 견조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고요. BTS 그룹 활동은 당분간 부재하지만 연이어서 이제 BTS 솔로 활동 그리고 이제 세븐틴 컴백한 음반 판매량이 총 455만 장 선주 물량을 초동 물량을 기록을 하면서 BTS의 이런 정량 지표를 일단 넘어서는 커리어 하이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5월 1일 컴백을 했는데 초동 물량이 일단 100만 장을 넘기면서 또 자체적으로 커리어 하이를 좀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TS 없이도 이해 아티스트들이 충분히 BTS 그룹으로 활동했을 때만큼이나 좀 정량 지표를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뉴진스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또 컴백 예정에 있어서 연달아서 지금 2분기, 3분기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주력 아티스트의 컴백 그리고 신인 걸그룹, 글로벌 걸그룹의 데뷔 티저 공개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월드 투어라든지 콘서트 모멘텀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실적은 더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걱정했던 군대 우려감이 정말 숫자로 증명을 했습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러한 또 아티스트에 대한 컴백이 2분기에 대한 기대도 남아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이 팬덤 플랫폼, 이 위버스의 수익성일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위버스 같은 경우는 엔터 플랫폼 사업자로서 유일무이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통틀어서 이제 엔터 플랫폼의 시초이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막 성장을 더해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네이버 브이라이브도 인수를 했고 올해 초에 이제 SM 아티스트들도 이제 대거 편입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MAU 같은 경우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아티스트 입점 수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8%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그리고 내부의 이런 컨텐츠라든지 MD나 굿즈 판매, 이런 위버스 자체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비즈니스를 좀 수직 계열화, 사업부를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좀 내재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익성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의 통합이라든지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투자가 진행된 이후에 저는 한 내년쯤 본격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은 거의 국내 아티스트 위주로 입점이 되어 있지만 일본 AK 사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일본과 미국 주요 글로벌 시장의 해외 아티스트들도 대거 입점할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위버스로 인해서 촉발되는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것들은 이런 해외 아티스트 입점 확대 그리고 컨텐츠 서비스의 확대가 좀 안정된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본업 자체에서는 실적이나 이런 주가 흐름이나 이런 모멘텀을 확실히 보여줬고 남은 과제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제 간접 매출 쪽을 더욱더 크게 확대를 시키고 아티스트 활동이 없을 때도 지속해서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기반의 모멘텀을 이제 집중해야 될 곳은 이제 위버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아티스트의 입점 기대감도 있고 무엇보다 아티스트들에 대한 부재를 이렇게 메꿀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넘어가서 SM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에스파가 일단 앨범 발매 첫날에 무려 137만 장을 판매하면서 역대 K-팝 걸그룹 최초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SM 주가 전망도 이와 반영해서 좀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SM 같은 경우는 사실 목표 주가는 지금 13만 원인 상황인 거고요. 네. 연초에 이제 뭐 카카오 하이브 뭐 인수전이 있을 때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었고 사실 전일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적 자체는 사실상 뭐 추정치나 뭐 컨센에 약간 부합하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때 활동은 사실상 좀 미약했다. 그래서 모멘텀은 2분기나 3분기로 갈수록 좀 실적이 나아지는 그림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에 이제 엑소라든지 뭐 NCT의 완전체 그리고 이전 뭐 최근에 컴백한 에스파까지도 이제 활동에 동원이 되면서 2, 3분기 갈수록 실적 흐름은 좋아질 것이지만 좀 이제 카카오 엔터로 좀 편입이 된 상황에서 한 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업 구조의 개편이라든지 뭐 진행되는 것들 그리고 수반되는 비용들까지도 좀 고려를 하면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아직은 이제 딱 처음 이제 실적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2, 3분기 한두 개 분기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좀 녹여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적당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사업 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도 있고요. 때문에 2, 3분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 확인을 해보고 가는 움직임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SM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사실 이 기업이 가장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제 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블랙핑크가 견인하고 있는 YG 엔터입니다. 일단 여기에도 전일에는 신인 걸그룹인 베이비 몬스터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 4사 중에는 시총 사실 꼴찌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YG는 전망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시총 꼴찌로 떨어진다라기보다 시총이 가장 뭐 작은 건 맞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전 최선호주는 하이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차선호주로는 YG 엔터를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베타플레이 모멘텀이 가장 큰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아티스트의 이런 포트가 다른 엔터사에 비해서 총 이제 포트 자체는 좀 작을 수 있겠지만 각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팬덤이라든지 본업으로서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 구조가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성장률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 가운데는 뭐 블랙핑크가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어제 1분기 매출 1,575억 원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108% 정도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순이익도 그렇고 모두 추정치랑 컨센을 대폭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365억 원, 순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317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거의 500% 가까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뭐 어떠한 일회성 요인이라든지 뭐 본업에서 새롭게 뭔가 변화가 있어서 뭐 이렇게 나왔다라기보다는 사실 꾸준히 잘 해오고 있었고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이후에 가장 크게 K-팝 아티스트로서는 단일 아티스트로서는 월드 투어를 가장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거의 월드 투어를 도는데요. 사실상 4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월드 투어를 봐주시면 되고 3분기 때 컴백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은 1, 2분기가 남아있는 사이즈 투어도 굉장히 더 크고 규모도 크고 아무래도 또 추가 공연까지 잡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좀 해외로부터 이제 정산받는 시점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잘해오던 이런 콘서트의 수익성이라든지 그리고 지수 씨 같은 경우는 또 단일 솔로 아티스트로서 최고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실적 기여도에 상당히 좀 녹아져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블랙핑크 콘서트 안표는 무려 대만에서는 뭐 1,700만 원까지 할 정도로 글로벌에서는 워낙 블랙핑크에 대한 인기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이러한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YG 엔터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넘어가서 JYP 엔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시가총액 6위에 오르는 모습도 보였는데 앞으로 전망도 이렇게 우상향 쭉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주가를 제가 뭐 예측하는 직업이긴 하긴 하지만 저는 주가는 일단 저희 실적 전망치랑 뭐 이익 전망치에 근거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11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도 30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엔터 4사 중에서 실적 발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뭐 여전히 이제 뭐 JYP뿐만이 아니라 모든 엔터 4사가 뭐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모멘텀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크게 이제 큰 틀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월드 투어라든지 이런 콘서트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또 가장 기대되는 그룹 중에 하나인 보이그룹 중에 스트레이키즈가 6월에 또 컴백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활동이 2, 3분기 지속되면 좀 더 우상향되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좀 보수적으로 제가 보통 엔터 실적 같은 경우는 추정을 하는데요. 1분기 매출액 거의 866억 원 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8%,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67억 원 해서 3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적이 15일에는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의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더 모멘텀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주력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뭐 있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반기로 갈수록 또 글로벌 신인 그룹들이 또 데뷔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엔터사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3, 4분기 때 이제 글로벌 신인 그룹 그리고 네, 이러한 아티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실적 자체는 더 좋아질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 보고를 앞두고 있지만 호실적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엔터사들이 이 하반기 글로벌 신인 그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흐름도 좋은데요. 반면 이렇게 엔터주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콘텐츠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특히나 이 CJ ENM 네. 이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제가 애널리스트님 보고서를 보니까 일단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때 근데 그 이전 2월의 보고서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화려함 속의 공허함. 네. 진짜 주가가 그랬어요. 네.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담당하는 업종이 엔터, 미디어, 뭐 레저, 카지노인데요. 크게 보면 이제 엔터랑 레저, 카지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이제 미디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수익 구조상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선투자를 좀 요하고 이제 이익 구조상 이런 투자 비용을 나중에 후에 이제 회수를 하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게 정성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미디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흥행 여부라든지 이런 수요 앞단에서 투자 대비 뭐 좀 흥행에 실패할 경우에는 이런 투자 회수율이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사업부가 맞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ENM 같은 경우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고 있지만 OTT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경쟁이 좀 더 격화되는 상황에서 자체 플랫폼인 이런 티빙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OTT 플랫폼에 대한 이런 수익성 악화, 부진,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인수했던 미국의 엔데버 컨텐츠 피프스 시즌이라고 한 1.2조 원 정도를 주고 인수를 했는데요. 이런 제작사에 인수한 만큼의 퍼포먼스가 좀 부진이 되는 여파가 지속이 되면서 좀 수익성 같은 경우는 연대 턴어라운드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반대로 넷플릭스나 이제 글로벌 OTT들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중소형사 컨텐츠 제작사들한테 좀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엔터와 또 미디어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안진아 애널리스트와 함께 미디어 그리고 콘텐츠 엔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